안녕하세요. 올라커피의 제프입니다. 오늘은 에티오피아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까지 13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그래도 직항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갈만한 편이고요. 근데 내려서 이런 또 국내선을 한번 또 타야 됩니다. 아와사라는 도시까지 가야 되는데요. 한 4시간 공항에서 대기하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작은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려고 했던 벤사라는 지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벤사는 이 작은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또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먼 여정이죠. 이렇게 가다 보면 소도 만나고 또 많은 동물 친구들을 길거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소를 몰고 있고요. 가는 길이 참 다이내믹해요. 하루 종일 가요. 한 24시간 가야만 여기 벤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밖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교회에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에티오피아가 다른 아프리카 지역이나 중동 지역과는 달리 기독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다고 하고요. 자, 드디어 타미루, 아주 유명한 커피 농장 하고 있죠. 타미루네 알로커피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실 기다리고 있다기보다는 누군가가 도착을 하면 신기하게 바라보고 또 아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농장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타미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에티오피아 COE에서 2021년도에 우승 그리고 5등 2개의 커피를 내서 1등이랑 5등을 차지했던 아주 전설적인 프로듀서입니다. 여기 벤사 지역에 알로라는 마을에 베이스를 두고 있고요.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사실 저희가 제일 먼저 커피를 수입을 했는데 한국에는 요즘에는 좀 들여오는 곳이 좀 있어요. 좋죠. 뭐 많은 곳에서 또 좋은 거 많이 들여오니까 커피 드시는 분들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걸려서 도착한 타미루네 농장에는 수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더라고요. 수확은 끝나고 이렇게 프로세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추럴 말리는 커피들이 보여서 카메라로 한번 찍어봤어요. 360도 카메라로 찍어봤는데 이런 재밌는 연출도 가능해서 가끔은 써먹을만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혼자 다니면서 찍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혼자 찍기에는 또 이런 카메라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날씨는 에티오피아 날씨는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 항상 그 정도 됩니다. 이게 2,400m에 있는 농장이라 쌀쌀해요. 낮에는 좀 햇볕이 따갑긴 한데 그렇다고 반팔 입고 다니기에 저는 약간 쌀쌀한 날씨, 저녁에는 제법 추운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막이 입고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이 벤사 쪽보다는 예가체프라는 지역이 유명했었어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는 기후변화가 좀 심해서 그런지 좀 맛있는 커피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타미루도 처음에는 예가체프에 농사를 지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쪽 지역은 토양이 너무 오래되고 힘을 잃어서, 물론 뭐 타미루의 말이긴 합니다만 맛이 없더래요. 그래서 벤사에 땅을 구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때 그 선택이 정말 지금의 타미루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가체프가 언젠가 다시 좋은 땅의 기운을 되찾아서 또 맛있는 커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이쪽 벤사 쪽 지역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나버렸어요. 실제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맛의 차이도 정말 많이 납니다. 타미루는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잘 알고 있었고 공부를 잘했다고 하네요. 항상 아침에 일찍 학교까지 뛰어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는 일을 도왔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커피 수출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 4, 5년 일하고
나와서 독자적으로 농장을 차렸죠. 그리고 이렇게 1등 농부,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에티오피아 농부 중 한 명이 됐습니다. 저는 타미루를 2021년에 타미루가 우승하고 나서 보스턴 카페쇼에 갔다가 만났어요. 그때 저랑 타미루랑 COE에서 세미나 연사로 초청을 해서 강연까지는 아니고 뭐 토크쇼 같은 행사를 열었었는데, 그때 처음 인사를 나누고 너 어떻게 한국에 커피 파는 데 있어? 라고 했더니 아니 난 한국에는 팔아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길래 제가 덥석 물었죠. 그래? 그러면 나한테 팔아봐 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다른 곳에서도 가져오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유일했었죠. 그래서 타미루가 지금도 COE 1등 했던 밭이랑 5등 했던 밭은 저한테만 줍니다. 한국에는 저만 가져갈 수 있도록 또 끈끈한 우정을 또 보여주고 있죠. 정말 맛있어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커피인데 3월 달에 들어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미루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농부예요. 보통 에티오피아 농부들이 그냥 주어진 대로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도 맛있는 커피가 나와요. 에티오피아는 워낙 때루아가 좋아서 노력을 안 해도 맛있는 커피가 나올 정도로 좋은데, 타미루는 지금 보이는 이 파란 통에 커피를 담아서 무산소 가공을 한다든지 또 타미루만의 특별한 프로세싱을 많이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통에서 나오는 게 바로 COE 1등 했을 때, 무산소 커피로 1등 했을 때 그 커피, 그 밭이고요. 이게 저희가 가져올 커피입니다. 저한테 새로운 프로세싱을 보여주겠다고 이쪽으로 데려왔어요. 연못 보이죠? 이 연못에 저기 커피 마대자루가 보이실 텐데 저게 맞습니다. 저게 커피를 천천히 발효시키기 위해 물속에, 물속이라고 하긴 그렇군요. 물 위에 갖다 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보여주겠다고 아저씨가 내려가서 물을 한번 살짝 떠오고 있습니다. 대략 온도는 18도 정도 된다고 해요. 밤에는 상당히 춥고 낮에도 17도, 18도를 안 넘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커피가 오랫동안 천천히 발효가 돼서 아주 맛있는 커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파나마에서도 봤던 프로세싱인데, 타미루도 파나마랑 콜롬비아 이런 데 다니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다른 농부들과 달리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진짜 자기 돈으로 커피 유학이죠. 유학까지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오기 때문에 자기 농장에도 이런 프로세싱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알면서도 하기 힘든 일인데 그걸 또 알기 위해 배우러 가고 직접 이렇게 매년 새로운 프로세싱을 보여주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프로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타미루가 저한테 새로운 걸 보여주겠다고 또 어디론가 끌고 가더라고요. 자, 저 앞에 보이는 그 빨간 문, 저 빨간 문에 들어갔더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궁금하시죠? 이거는 파나마 가보신 분이나 아니면 그 파나마 영상을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라마스투스 엘리다 농장에서 하고 있는 그 스테인레스 발효통을 만들었더라고요. 타미루도 파나마에 가서 직접 이걸 본 다음에 자기 커피에 맞도록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이걸 커스텀해서 가져왔고요. 엘리다보다 좀 더 최신 시설이래요. 이거는 온도 습도 제어는 물론이고 pH라든지 압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 안에 교반기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파나마 뺨 때리는 커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다크룸이라는 이름으로 붙였고요. 작년까지는 그냥 어두운 곳에서 말렸으면 다크룸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이 기계를 이용해서 만든 커피를 다크룸이라고 부를 거라고 해요. 아쉽지만 이 커피는 양이 굉장히 적다고 하네요. 왜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커피들은 좀 더 특별한 커피로 가공을 하기 때문인데요. 타미루는 올해 3000m에도 커피를
재배한다고 합니다. 물론 정말 극소량이겠지만 3,000m에서 과연 커피가 나올 수 있는지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타미루가 그동안 3,000m에 심었을 때는 거의 안 나왔다고 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너무 춥다 보니까 커피가 자라기 힘든데 올해는 소량 나왔다고 하니 아주 기대가 되는데 저한테도 조금 준다고 합니다. 이것까지 몇 대 갖다 놓은 거 보고 정말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 커피는 가격이 꽤 비쌀 텐데 과연 얼마에 나올지도 궁금하고 뭐 얼마가 됐던 저는 가져올 건데 저한테 얼마나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하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꼭 준다고 했으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수량은 개인 옥션을 통해서 또 판매를 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놀랄만한 사실이 게이샤도 심었더라고요. 와, 에티오피아에서 게샤 빌리지 이외에 제대로 된 게이샤를 맛본 적도 없고 또 사실 맛볼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미루가 작년에 파나마에 갔을 때 엘리다 농장 씨드를 좀 사왔더라고요. 그걸 사다가 실험적으로 좀 심었다고 합니다. 그거 나올 때까지는 아직 한 3, 4년 걸릴 것 같긴 한데 작년에 심었으니까 한 2년 후에 살짝 맛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대단하죠. 그게 과연 어떨지. 뭐 사실 파나마 게이샤도 이 에티오피아에서 넘어간 커피잖아요. 정말 이게 다시 돌아온다면 왕의 귀환, 정말 그죠? 제대로 된 컴백인데 타미루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물론 지금도 게샤 빌리지에서 좋은 게샤를 생산을 하지만 3,000m 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높은 고도에서 타미루가 배워온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선보일 게이샤라니 정말 듣기만 해도 아주 흥분되고 기대가 됐습니다. 타미루네 이 농장 그리고 타미루네 집은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왔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좀 반갑더라고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도 또 여전히 좋았고 또 타미루네 집이 이거 약간 TMI지만 아주 잘 살아요. 물론 다른 그 농부들에 비해서 잘 산다는 얘기인데 유일하게 전기가 나가지 않고 전기가 나가도 금방금방 발전기로 돌려주고 인터넷도 되는 그런 우리나라에서야 당연한 얘기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좀 보기 드문 아주 고급 주택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루 동안 에티오피아 도착하자마자 빡세게 둘러보고 타미루네 집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내일은 또 다른 농장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모두들 아디오스.